네, 오늘은 IQ 코인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IQ도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빠졌죠. 거의 한 달 동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슬금슬금 끝지점, 이제 하락의 끝지점이 올 때가 거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꼭 확인해 줘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거 살펴보면서 다음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우선은 이번에 비트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와줬죠. 사실 비트가 조정이 나온 것보다 알트 조정이 조금 더 컸어요. 뭐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 자체도 비트가 신고가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도 큰데, 여기서 저기 중동 지역에서 막 전쟁한다 뭐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것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종목들마다 다 조정이 나온 건 맞아요.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이게 종목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디테일한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누구는 얼마 올라가지도 않은 자리에서 막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누구는 많이 올라갔던 데서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누구는 비트가 이만큼 떨어지는데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또 비트 이거 떨어졌는데 이것보다 훨씬 크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달라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다음 반등장에서 움직임들이 종목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IQ를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조정이 나온 걸 봤었을 때는 저는 떨어질 만한 자리에서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너무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 조정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장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지만, 얘는 한번 떨어졌어야 되는 위치였습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어도 조정이 나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IQ 같은 경우에는 한 파동이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 IQ 요 밑에서부터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어디까지 딱 찍고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 밑에서부터 설명해 드렸나요? 여기서 이마만큼 파동 올린다라 그랬어요. 이마만큼 딱 올라갔죠. 이거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뭐 투자대학 IQ라고 치셔가지고 과거 영상들 보시면 저 여기서부터 계속 설명드리면서, 이거 넘어가면 여기까지 이마만큼 30원까지 슈팅 나온다. 이미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왜 하필 여기로 잡아놨을까요? 제가 이 정도 파동을 모았으니까. 이걸 모은 건 이마만큼 올리기 위함이에요. 파동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 정도 파동을 그려놓고 이걸 넘길 생각이면 이마만큼 넘어가는 게 맞는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이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만들어서 넘겨준 거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이 정도 파동값은 어느 정도 이제 전이가 됐다. 이 모아놨었던 힘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분출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라인에 터치를 했고,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서 봤었을 때는 저는 이 자리 자체는 이미 목표가로 볼 수 있는 자리였고, 이미 과거서부터 올려드렸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힘을 과다 분출시키면서 마치 마지막에 에너지를 쫙 쥐어짜면서 풀악셀을 한번 밟으면서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힘을 썼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힘을 어느 정도 이 모아놨던 걸 다 썼으면 다시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Q는 이번에 조정이 나온 게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었고, 여기를 찍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또 떨어질 자리에서 잘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떨어져야 될 자리여서 여기에서 떨어진 건 맞는데, 이제 여기까지 그림이 자연스럽게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절반만큼 보통 떨어지려고 하고, 얘는 장이 좋았어도 여기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파동 하나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가격이라는 게 맨날 이렇게 막 쥐락펴락하면서 움직이죠. 근데 이 원리가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안 보이지만, 이 적정 가격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걸 토대로 저평가에서 고평가까지 갔다가, 고평가에서 다시 저평가까지 내려오고요. 저평가에서 다시 고평가까지 가고, 이걸 만들면서 파동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 파동 때문에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가격이 똑같으면 할 거예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저평가 고평가를 요 적정 가격을 기점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IQ가 이 정도 나왔다면, 이 파동 지금 넘겼다 그랬잖아요. 이 저평가 구간에서부터 고평가까지 넘겼다가, 이 정도가 딱 저평가, 이 정도가 고평가 구간이에요. 넘겼다가 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다시 내려와야지 적정 가격으로 회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절반 정도 보통 떨어지는 게 딱 한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요 파동이 나왔으면 이제 한 파동은 다 나온 건데, 여기서부터 전 이래서 이제 슬슬 반등 자리는 곧 잡아낼 가능성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이제 반등 자리 만들어줄 정도의 시점이 됐고, 비트가 조금 더 꺾인다면 조금 더 밑에서 잡는 거고요. 비트가 슬금슬금 반등 쳐준다면 이제 여기서 잡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한 파동 만들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림을 다시 새로운 파동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 요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왜? 이 적정 가격이 제가 편의상 일자로 그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근데 영원히 일자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정 가격이. 어떤 애들은 적정 가격이 이제 나중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기점으로 자,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다가 적정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놈인지 떨어질 놈인지 이제 다음 적정 가격은 어디니라고 물어보는 반응이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요. 이러다가 적정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놈이야 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면 얘는 여기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서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근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정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저평가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평가에서 이제 돌파를 시키면서 고평가로 넘어가는 그림을 완성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태우면서 보내게 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적정 가격이 내려갈 놈이야 라고 하면은 얘는 가만히만 있었더니만 요 고평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깨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락 파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한 파동은 다 나왔고 이제부터는 얘가 반등 자리는 잡을 거라고 보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 시간을 좀 보내면서 앞으로 올라갈 놈인지 떨어질 놈인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건 이제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높으니까 이제 슬슬 하락은 거의 다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부를 좀 살펴보시다가 추세 홀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동이 작은 그림에서나 큰 그림에서나 양쪽 모두 다 나타나요. 우선 큰 그림 볼까요? 저평가에서부터 고평가까지 쭉 추세. 이건 큰 파동이니까 큰 파동을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면 뭐 한다고요? 다시 절반만큼 떨어져요.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한 파동이 다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하는 거다? 앞으로 올라갈 놈인지 떨어질 놈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요 속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파동이다. 단기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뭐 요런데 아무데나 봐도 됩니다. 작은 그림 큰 그림 모두 다 반복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평가에서 이건 작은 그림이에요. 저평가에서 고평가까지 올라갑니다. 직전에 있었던 여기 중류 구간이 있었죠.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떨어져요? 반절 정도 떨어집니다. 요 반절 여기가 뭐예요? 적정 가격. 이 적정 가격까지 내려온 다음에 한 파동이 다 나온 거고, 그 다음 뭐 하나요?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하는 거다? 앞으로 너가 올라갈 놈이니 떨어질 놈이니 결정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올라갈 놈이라면 이제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태우고 보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IQ는 결국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이 하락이 나온 게 애초부터 이 정도 파동은 다 넘어갔고 한 파동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지, 얘가 뭐 비트가 꺾여서 조정이 나오고, 물론 그것도 영향을 안 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고, 거기다가 IQ가 문제가 있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다시 적정 가격까지 회귀했다가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파동을 만들기 위해 조정을 나온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 없고, 지금부터는 반등 자리 곧 잡아낼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슬금슬금 잘 지켜보시다가, 야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속에서 무슨 매매가 가능하겠어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겠죠. 이 박스권 매매만 해도 10원부터 한 20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2배나 나와요. 잘만 먹으면 계속 2배 먹을 수 있는 라인이에요. 우리가 꼭 추세만 먹어야 돈을 법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서 매매만 대응만 잘해도 밑에 부근에서 신호 나오면 잡고 위에서 정리하고, 이것만 반복해도 2배 파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지켜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패턴들이 좀 나와줘야 되냐면, 아직까진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그냥 잡으시면 안 돼요. 요 한 10원 정도 언저리 내외 부근에서 찍고 한 번 더 찍고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 아니면 한 번 더 찍고 삼중바닥형 돌파 패턴, 아니면은 조금 더 길어지다가 박스권형 돌파 패턴, 종가상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제서야 저점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패턴이 나오나 꼭 확인을 해주셔야 이게 확실히 저점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니까 당분간은 이게 언제 나오나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오면 공략 타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한 20원부터 25원 정도 사이 구간까지 또 올라가게 되면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 그랬죠. 여기까지만 먹어도 2배 정도 파동 나오니까 뭐 이 박스권 매매로 끝내실 분들은 한 20원 정도 언저리에서 전략 익절 하시면 되고, 내 혹시 모르는 욕심까지 M파동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반절만 익절하고 나머지 추세 홀딩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여기 완전히 거래량 왕빵 나오던 이 시절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고점 꼭다리에 물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이분들은 처음부터 진입가가 잘못됐어요. 누가 봐도 쏘아 올리는 걸 미친 듯이 쏘고 있는 걸 들어갔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시고, 요런 것들은 이분들은 어쨌든 물은 엎질러 졌으니까 뭐 엎질러진 물은 뭐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여기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중바닥, 삼중바닥 나오면 여긴 신규 진입 타점이기도 하지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의 평단가 관리 타점이기도 해요. 어차피 한 번에 빠져나오긴 이 고점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저점 잡은 신호 나오면 이 자리에서 한번 평단가 관리하시면 평단가 중간 정도로 내려올 거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이분들은 수익 내시지 마세요. 그냥 본전만 내고 나오세요. 왜? 원래 손절치고 나왔어야 되는 거를 지금 어거지로 끌고 와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욕심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올라올 때 본전에서 그냥 하고 나서 다음 타점 노린다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IQ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파동이 다 나온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한 반절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거의 다 내려왔고 한 파동 다 완성시킨 거기 때문에 슬금슬금 반등 자리는 잡으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눌러줬다가 한 번 반등 주고 두 번째 것까지 반등 이상 주는 이런 종가상 이중바닥, 삼중바닥형까지 나와주면 이게 진짜 저점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부터는 박스권으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입하고 물려 계신 분들도 여기서 평단가 관리 한번 하고 올라오면 요 한 20원, 25원 정도 언저리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 그릴 거거든요. 여기 밑에서 잡아서 상단에서 정리하는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당분간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20원, 25원 1차 목표가 잡고 보시고, 혹시 M파동으로 가는 걸 기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절 정도만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 본전에다 딱 걸어두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볼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이 정도 파동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처럼 똑같이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 자리 어디까지? 이전에 있었던 요 고점 라인인 5, 60원 정도 부분까지를 다 목표가로 좀 잡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 라인들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 해서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